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락의 끝을 종지부 찍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나의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는지 재정비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끝나가고 또 다음 분기는 어떤 식으로 마켓이 움직일지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홀딩하고 있다가는 내 돈이 다 없어질 그런 상황이죠. 다음 분기 그리고 다다음 분기 그리고 앞으로 2022년까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재정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마켓 스케줄인데요. 제가 월요일날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하나가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8일에 Housing Starts Building Permit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시작한 이유가 이 이유에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 FOMC 보고가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는 FOMC 미닛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서부 시간 11시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 아침에도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발표가 있고 그 발표 안에서 테이퍼링이라든지 이자율에 관한 얘기가 정확하게 방향이 서지 않는 이상은 마켓의 상승이 될 그럴 힘이 부족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Initial Jobless Claim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Existing Home Sales 통계가 나옵니다. 목요일날 있는 잠레스 클레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잘못 나와도 문제, 잘 나와도 문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한 것보다는 잘 나오는 게 마켓에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분이 지난 분기에 큰 펀드들이 산 종목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whalewisdom.com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F13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atest F13 filing, 힙맵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은 10억 불 이상의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 전 분기에 어떤 거를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펀드 회사들이 보고를 하고 있죠. 거의 다 이제 마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이 데드라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데드라인이었고, 그래서 어제 벅셔 해서웨이가 마지막으로 보고하면서 얘기가 많았죠. 쉐브론도 팔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펀드 회사를 하나 찾아가서 어떤 매매를 했던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머티리얼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를 각각 찾으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마켓 분석을 보면은 오늘은 S&P 500만이 아니라 전체를 한번 켜놔봤어요.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되는 섹터들,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자동차 관련 산업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중에서 월마트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조금씩 초록색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리얼 이스테이트도 유틸리티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리얼 이스테이트,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시브, 컨슈머 스테이플스라고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켓의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막판에 떨궜죠. 그 이유는 불확실한 FOMC 미닛에 대해서 불안해서 안전적으로 매도를 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도 그렇게 크게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38. 아직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섣불리 사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정보 중에 하나가 빨간 날 사고 초록색 날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디테일하지 않은 얘기예요. 빨간 날이 끝나고 초록색으로 돌아올 때 그때 사는 거고, 초록색으로 가다가 빨간 날이 되기 시작한 날 그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빨갛기만 하면 무조건 살라 그러시는 마음을 드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바닥을 치고 반등할 때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드리블 같은 거 할 때도요. 떨어지는 공을 때리는 게 아니죠. 떨어지고 올라오는 공을 쳐야지 드리블이 잘 되잖아요. 농구 같은 거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주식도 그렇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를 그때 잡으셔야 돼요. 내려가는 걸 잡으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우징 데이터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컨센서스보다 떨어지면 안 좋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 자체가 나쁜가요? 데이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전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난데 기대한 것보다 미치지 못한다. 이런 문제죠. 하여튼 이 하우징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건설 관련주, 뭐 홈디포나 로스, 그 다음에 하우징 컨스트럭션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주식은 심리적인기 때문에요. 그리고 럼버 프라이스도 이제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 건설 관련주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켓 어드밴서 디클라이너를 보면 오늘 디클라이너가 또 이겼어요. 디클라이너가 3,400 정도 나오고 어드밴서가 3,000. 마켓 자체가 지금 매도세로 많이 가고 또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인플로우 인덱스를 봐도 막판에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죠. 막판 한 30분 그때 그냥 쫙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마켓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고 이자율이 낮을 때는 M&A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제 AT&T랑 디스커버리랑 머지가 있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AT&T는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AT&T가 몇 년 전부터 꽤 됐죠. 스트리밍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잘 하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손해만 보고 있는데 요번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AT&T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의 축소 가능성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여지까지 AT&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배당주래 가지고 보유했는데 굳이 이제 AT&T의 매력이 많이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배당금의 축소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또 하나는 또 이것도 스트리밍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합병 얘기가 나온 건데요. 아마존과 MGM 엔터테인먼트이 합병을 하려고 한다, 그런 뉴스가 나와요. MGM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영화 시작하기 전에 사자 나와가지고 사자가 롤링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게 MGM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거는 이제 007 영화를 찍는 그곳이죠. 근데 아마존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존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들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많이 보시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신다면 좋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HBO 맥스 다 있는데 주로 넷플릭스만 보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아마존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관심을 갖게 됩니다. 풋콜 레이쇼로 보는 마켓 디렉션입니다. 이제 마켓 센티먼이 불리시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풋콜 레이셔도 0.5로 많이 떨어졌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내일 주식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진짜 롤러코스터 데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 다이어그램 기억나시죠? 이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섹터로 접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섹터로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섹터 로테이션을 이 다이어그램으로 찾아보면 지금 얼리 리커버리 스테이지에 있는지 얼리 리세션 스테이지에 있는지 아주 혼동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얼리 리커버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인지 아직도 바닥을 찾지 못하고 더 바닥으로 들어가는 얼리 리세션에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 카테고리와 이 카테고리와 이 카테고리를 우리가 공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얼리 리커버리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공통되는 것이 뭐가 있죠? 스테이플스, 그렇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보면은 에너지와 머티리얼은 이제 조금 거의 탑을 찍은 것 같은 분위기니까 스테이플스랑 헬스케어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얼리 리세션으로 가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역시 헬스케어, 유틸리티, 파이낸스 쪽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 파이낸스는 2021년에 위너가 될 거예요. 금융 관련 섹터는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스테이플스, 그 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비중 조절을 이런 주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 차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unusual한 옵션 액티비티를 보면은요, 스냅, 테슬라, 보잉 이렇게 보이죠. 스냅은 베어리쉬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불리쉬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잘 보시면요. 만기일이 575는 6월 18일이고요. 그러면은 575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요번 주 만료되는데 190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 이 액티비티를 보면 이건 2022년, 그러니까 미래에 베팅을 해놓은 거네요.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에는 풋 55불짜리를 했다 그러는 거는 6월 18일까지 스냅이 55불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거다. 그걸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이랑 좀 관련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일단 관심 갖는 종목들은 BC, HZO, 그 다음에 Ford, 월마트 이렇게 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위에 두 개 BC, HZO는 해상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해상 레저 관계된 종목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포드 GM은 거의 국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 계속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낮게 주가가 되어 있어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이고요.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닝이 잘 나오고 잘 나오면서 한 2% 정도 상승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하고 있죠. 이 주식 마켓이 원래 그래요. 주식 마켓이 10% 5%씩 올리지 않아요. 이렇게 어닝 실적이 나와도 이런 가치주들은 한 2%, 3%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주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 월마트가 오늘 주가를 지켜주는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만약에 주가를 지켜준다 그러면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예측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건설 관련주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로스를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비중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트랜지터리한 시기를 지나고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보면서 비중을 또 늘리던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적으로 보면은 필수 소비재를 지금 좀 늘리고 있어요. 필수 소비재를 종목으로도 찾아가면서 보고 있고요. 이제 3분기를 기대하면서 조금씩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ETF로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크로거나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들 있죠. 월마트도 될 수 있고 커스코도 될 수 있고 뭐 P&G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퍼포먼스가 좋은 것들 그런 것들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빌드업을 천천히 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섹터를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언더퍼폼 된 섹터들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relative rotation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섹터 로테이션을 보시면은 지금 improving 되면서 리딩으로 갈 수 있는 두 종목이 XLP, XLU가 있습니다. utility와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죠. 외우기 쉬워요. XLP 필수 소비재, XLP가 스테이플스인데 스테이플스의 P 그리고 우리는 뭐 필수 소비재 생각하면 이제 P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두 섹터가 좀 이렇게 리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두 개를 빌드업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 소비재 종목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S&P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파란 쪽에서 초록색 쪽으로 넘어가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상승력이 좋겠죠. 초록색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노란색으로 바뀔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종목들 중에서 있는 게 이제 크로거인데 크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켈로그나 제너럴 밀스 그다음에 펩시코 같은 종목 여기 보이시죠? 코스코, 펩시코 뭐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 같은 거는 아마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제너럴 밀스
그 다음에 MDLG, 맨델레스 인터내셔널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섹터와 공략하고 싶은 종목들을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 빅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빅스가 팝했죠.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빅스는 한 20 정도 오면은 괜찮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위주로 온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빅스가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은 좀 마켓을 조심을 해야 되고, 빅스가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마켓에서 지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커렉션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이 정도로 유지해 줘야 되느냐, 그런 거를 지금 테스트 해보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켓이 어떻게 지금 반응할지 그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다우존스를 보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가장 두꺼운 매수대가 있는 그 위치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우는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어떤 회원분님이 다우로 바꿨더니 오늘 러셀이 올라가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트렌드 라인 있잖아요. 그 트렌드 라인을 꾸준히 잘 지켜주면서 가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고요. S&P 500가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커렉션 하는 그 폭을 얘기했는데, 커렉션 하는 그 범위까지 내려왔다가, 그쵸, 이게 금요일 날 마감한 그 지난주를 제가 이게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월요일에 고점보다 올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약간 다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반등이 된다 그래도 이 금요일 날보다 더 높게 반등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상승으로 가는 힘이 약할 거라는 거, 그런 거를 예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설계해 놓은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이 빠지는 모습이 지금 테크 종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일간 차트인데 오늘 이 R1까지 올라왔었어요. 이 빨간 선. 그거를 뚫고 가게 되면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R1까지 봤더니 바로 진짜 거짓말같이 내려가죠. 내려가고 이 피벗을 테스트를 하고 바운스를 갔지만 매도세가 더 많이 생기면서 S1으로 딱 만나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다분히 알고리드미컬한 그런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예상이 아주 된 거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도 뻔해요. 내일도 시작을 이 사이에서 해서 이 피벗을 넘기느냐 마느냐 하다가 이제 FOMC 미닛이 나오고 나서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가능하시면은 장 열리자마자 특별한 매수나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서부 시간으로 11시죠. 그때쯤을 해서 마켓의 어떤 그 움직임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보시면은 테슬라는 ARKK랑 아주 차트가 움직이는 게 비슷해요. 뭐 비중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잠깐 ARKK를 보시면은 지지선을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오늘 꽤 많이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매도가 많이 몰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110까지 올라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 중소형주가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그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많이 잃어가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아직도 하락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대각선 지지선 있잖아요. 이 지지선을 충분히 넘어서야 돼요. 그 부분이 아주 아쉬운 부분이었고, 오늘도 하루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아까 설명해 드린 거랑 비슷해요. 오늘 이 피봇의 밑에서 와서 뚫고 올라가면서 R1을 뚫었어요. 이때 너무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하고 또 R1을 뚫어줬으면 좋은데 눌렸죠. 눌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하루 안에서 이런 하락 트렌드로 그려지면서 마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는데, 이 테슬라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 딱 반등하기 좋은 그런 지지대로 보이거든요. 574. 이것은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0일 평균선보다도 아래예요. 이 200일 평균선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가게 된다면은 매도세가 많이 나올 거예요. 불안 매도. 버리는 거죠. 하여튼 내일 이것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